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해외 국제 뉴스에 관심을 좀 적게 가지게 되죠. 그런데 뭐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나 여건도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항상 전쟁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 주변이 또 시끌시끌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 직전까지,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야, 이거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한반도 역시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왔죠.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네. 자, 우리 김대호 PD 오늘 네. 준비한 주제가 상당히 쇼킹하고 묵직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뭐 요 내용인데,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약간 서로 자칫 하나 실수하면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다가왔는데요. 네. 지난날까지 일본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지금 한미일 동조 관계에서 중국 견제는 한국보다 일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형의 포지션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대적인 것도 미국에다 메시지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네. 엊그제는 이제 필리핀에도 군사 지휘 통제권 시스템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토 내에 중국 선박이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너네한테 팔아줄게 아하. 라고 하면서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필리핀까지 끌어들였거든요. 아하. 이 아마 소위 말하는 C4I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휘소 자동화 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이더, 그다음에 항공기 또는 함정, 여기서 포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경보를 내리기도 하고 지휘를 하기도 하는 게 지휘소 자동화 시스템 C4I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아마 일본이 필리핀에 팔았다. 예, 그렇습니다. 와. 너무 전문가였고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사실상 연장선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야, 이거 아이고, 이제 흥미진진하다기보다 겁이 살짝 나는데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게 뭔가요? 먼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예.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 메시지를 준 거죠. 내년 G7 의장국인 프랑스, 너네 G7 초청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중국 그렇죠. 예. 하지 말아라. 오. 라고 일본이 이번에는 중국을 외교적인 무대에서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 아니, 근데 G7에는 원래 중국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G7 할 때마다 중국을 초청을 했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G9을 만들자는 등, 뭐 여기에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포함하면서 뭐 G11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프랑스를 압박하면서 중국 빼! 그래, 너네 내년에 의장국인데 개최국인데 어. 중국 빼라 라고 압박을 넣은 거죠.
야, 프랑스가 말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 시진핑이 프랑스 제품 더 많이 구매할게 그러자 하나의 중국 따거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을 프랑스가 지지하게 됩니다. 야, 근데 참 프랑스 이 나라도 참 재밌는 나라인 게 지금 저기 어디야 대만에 판매되어 있는 항공기들 중에 상당수가 프랑스산이에요.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의 그 첫 번째 구매국이 사실 대만입니다. 지금 라팔은 안 팔았습니다만 라팔도 몇 번이나 팔려고 시도를 했었어. 팔려고 시도했는데 이제 중국이 방해를 해가지고 팔지는 못했거든요. 아무튼 프랑스가 대만하고 상당히 잘 지내는 편인데 또 이렇게 중국에서 뭔가 떡고물을 탁 던져주니까 바로 고개를 숙였나요? 아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봐야 할 점은 지금 다른 나라 국가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왜 중국 편을 드느냐가 오늘날의 메인 요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이유들을 쭉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은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은 각 국가별로 각계역파에서 외교를 펼치고 있고 아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빛이 나는 순간들입니다. 네, 야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는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보조를 좀 같이 맞춰야 되니까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으나 막상 개별 국가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또 중국이 오히려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근데 사실 유럽연합이라는 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중국이 자국 내 내수 시장에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오히려 반대로 자민당의 부총재 네. 아수다로 다카이치가 대만 발언한 게 뭐가 잘못됐냐? 맞는 말 했다. 사실상 오늘의 다카이치를 만들어낸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총재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밀어줍니다. 야, 이렇게 되면 다카이치는 아주 힘을 많이 받아요. 아소다로 부총재가 사실 원래 그 총리 후보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자민당 내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카이치를 지지를 했다. 이거 얘기 좀 재밌게 흘러가는데.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고이즈미 신지로를 점쳤으나 아수다로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에이 그래봤자 뒤집히겠었는데 뒤집혔죠. 그랬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부총재를 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많은데 왜 그러면은 저 부총재는 저런 발언을 했을까? 사실 저 주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만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한 서명을 해요. 대만 협력 강화. 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어허. 이제 미국을 등에 업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러한 기조를 더 강하게 밀고 붙인 거죠. 야, 아니 거 봐, 미국도 봐, 우리랑 똑같은 방식 지금 채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소다로 부총리 같은 사람도 턱하니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요 근래 사실 일본 자체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게 발언 강경 수위 자체가 세요. 그렇죠. 전쟁 어쩌고 하는 판에 이거. 그렇죠. 그 발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우디 포럼이 열렸는데 후원된 거기서 다카이치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게 파장이 나왔냐면 사우디 후원으로 이루어진 포럼에서 닥치고 내게 투자해라. 요런 말을 써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유행했다라는 말인데 닥치고 날 후원해라. 닥치고 닥치고 공격 뭐 이거야? 뭐 닥치고 모두 내게 투자해라. 닥투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의 외교적인 그 발언의 수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주로 내거든요. 야, 이게 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좀 거칠어요.
많이 거칠어요. 특히 다카이치 산의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야, 특히 일본의 여성들이 되게 나긋나긋한 걸로 유명하죠. 심지어는 일본은 여성들이 쓰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남성용 단어, 여성용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다소곳한 걸 강요당하는 나라인데 다카이치 산에 제 보면은 뭐야 싶을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인데 일본의 시조가 처음 시작된 게 여성으로부터였다 해서 그거랑 좀 이미지 메이킹을 조금 하면서 강경한 여전사의 이런 느낌을 내는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야, 자, 일본의 시조가 네. 그렇죠. 아마테라스인가?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발언에서도 사실상 약한 메시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실제로 네. 야, 이게 100여 척의 함정이 전개 당연하죠. 100척이면은요. 이게 정말 이게 저기 웬만한 나라 군사력보다 강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함정 100여 척이죠. 우리나라 지금 대형 함정을 하면 100척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가장 큰 함정이 그 독도함이잖아요. 독도함급이 2척 있고 뭐 세종대왕급이 또한 지금 6척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개토함 그다음에 저기 그 문무대왕함급 있고 뭐 이런데요. 문무대왕함급이 지금 합쳐서 지금 12척.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20몇 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대구급이니 뭐 인천급이니 포항급, 울산급 다 털어도 100척이 안 돼요. 그럼 해경함정 물론 좀 있습니다만 해경함정까지 다 타면은 100척이 겨우 나올란가? 근데 야, 이 함정이 지금 다 일본 쪽에다가 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예. 그 사람이 이제 국방관이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시찰을 하는 등 이러한 계획들이 보니까 이제 중국도 행동에 나선 거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이제 실탄 사격 훈련과 전투기 훈련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너네가 까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영상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아하.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 해서 이제 잘 들릴 네네.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보니까 마이크를 마이크를 안 켰어. 아 그렇습니까? 나한테 언지를 주지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해. 예. 마이크가 좀 소리가 작게 들렸군요. 예, 이제 잘 들릴 거예요. 이제 예. 참. 네. 다시 하자고요.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날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또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지금 서로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목표물 포착하듯 레이더 조사. 이게 목표물 조사 포착하듯이 아니고 사면은 목표물 포착이 아니고 사실은 목표물 조준이에요. 조준. 맞습니다. 조준이에요. 조준. 사실상 조준을 겨눈 거예요. 조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레이더가 사실 두 종류로 작동을 해요. 하나는 목표물이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는 레이더가 있고, 탐색하는 레이더가 뭔가 포착을 했어. 그러면 그 목표물을 공격을 하기 위한 레이더가 따로 작동합니다. 이게 사격 통제 레이더라 그러는데, 아마 탐색하는 레이더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보통 레이더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목표물, 사격 통제 레이더는 목표물을 또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렇게. 딱 지켜봐요. 이렇게. 보통의 레이더는 뱅글뱅글 돌지만, 사격 통제 레이더는 딱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야, 목표물을 포착하듯이, 조준하듯이 레이더를 했다. 예, 이거 심각하죠. 이건 뭐야? 지금 서로 지금 조준을 했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야, 일촉즉발의 상황이네요, 진짜. 예. 발사 누르는 순간
조준하는데 시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발사하면 시급을 하죠. 대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저기 마우스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그 중국의 공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군이 아니고요. 이거는 항공모함입니다. 야오닝함, 요동함이 지금 원래 이게 대만 북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만 북쪽에 있던 배가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령함에 그 항모 전단에 포함되어 있는 구축함 세척이 지금 역시 항공모함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옮겨왔다라는 이 표시고요. 항공 세력, 중국의 J-15 전투기와 그다음에 일본의 F-15 전투기가 이렇게 나란히 서로 두 대가 각각의 두 대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러니까 목표물을 조준하는 상태를 갔었다. 뭐 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적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한자 보면 돼 있잖아요. 보니까 뭐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 사이에 중국의 J-15 전투기가 일본의 F-15 전투기를 향해서 이거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 오후 6시 37분부터 7시 8분까지 또 J-15 중국 전투기가 일본의 F-15 전투기를 향해서 또 계속적으로 레이더를 조사를 했다. 이게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목표물을 조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거 도발 이거. 중국 함선이 항공모함이 일본 쪽으로 들어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맞네. 오키나와에 들어왔네요 보니까. 예. 일본 현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오. 니네들이 지금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출동시키겠다고 존립을 얘기해? 그러면 대만이 공격이 아니라 니네를 공격해야 될걸? 요 지금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 되겠다. 대만을 해결할 때 일본도 같이 공격해야 되겠다. 손을 좀 봐야겠다. 네, 이대로는 그런 방향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 지금 약간 현실화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작정을 했네요. 중국은 작정을 했네.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 우리가 못할 줄 알아? 우리 할 수 있어. 이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다. 야, 이걸 이렇게 아니 이게 말이 좋아서 일촉즉발이지. 진짜 이 중국과 일본이 중일 전쟁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전쟁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일 전쟁 이후에 100년 만이야. 이게 중국으로서도 100년 동안 절치부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건데 지금 일단 수적으로는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죠. 압도하고 있는 상태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어야지 태평양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대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만을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좀 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역시 여기서 뚫리게 되면은 글쎄 아마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이 영원히 없어질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활을 걸고 덤비려고 하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네. 러시아가 지난주에 중국을 돕겠다 그랬거든요. 러시아가 중국을 돕겠다. 러시아가 아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종전이 지금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종료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문제가 전쟁이 끝나면 그 병력이나 장비를 다 극동으로 돌리겠죠. 그러면은 일본은 남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엊그제 또 러시아가 중국이랑 합동훈련을 했어요. 아하. 그러네.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끈끈한 상황인데 네.
그럼 러시아는 왜 이쪽으로 왔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이 만약에 끝난다고 치면 뭐 굉장히 사실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입니다만 러시아의 다음 행선지는 부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역 항로란 말이에요. 맞아요. 무역항. 흑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중해로 나가려면은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림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확보를 해놔야 자기들이 항해를 쭉 나가면서 무역을 펼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쭉 나오면 어디로 오고 싶어 하냐? 부산항을 거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본인들이 이 기간 항로가 한 달 이상 단축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가 한국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아, 근데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중국이랑은 친구고 지금. 근데 여기서 일본이 깔짝깔짝거려 옆에서 못 참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일본이 자꾸 깔짝대면은 못 와요. 동해를 건너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 역시도 일본을 손을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아하, 일본만 죽어라 패는 겁니다. 아, 한국은 자기들이랑 봤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랑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근데 저기를 이용할 때 일본은 우리가 봤을 때도 처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있어가지고 북한을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그 러시아나 중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이렇게 얼빡한 놈이나 이 천둥벌골송이 같은 놈이나 러시아와 척을 지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러시아하고 척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아니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있다. 그러면 뭐 북한한테 무기 몇 점 주워줘 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거든요. 러시아까지 이걸 신경도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뭔가 좀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중국을 야, 돕겠다. 중국을 강력하게 돕겠다. 돕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일본 입장에서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이런 포지션 전략 변경에 있어서 미국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트럼프는 애초에 처음부터 손절을 했는데 오늘날 조금 다른 모습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장에 다뤄질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따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중국이 뭐까지 꺼냈냐? 히토류를 결국 꺼냈습니다. 야, 히토류가 결국 나왔군요. 지금 일본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의 버금가는 반도체 라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미국에다가 거의 50%가량을 투자를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너네 여기 가서 10조짜리 지을 거야? 5조 우리가 지원해줄게. 엄청난 딜을 제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몇몇 공장이 일본 내에 신설하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가 없으면 이걸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히토류가 없으면은요, 저기 반도체 사실상의 절름발이에요. 이거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못 만들어요. 지난 2013년도에 서해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싸웠을 때 그때도 히토리 통제가 있어서 일본이 이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70%에서 50%까지 낮췄는데 어휴. 문제는 오늘날에 쓰이는 AI라든가 그런 반도체 부분에서 쓰이는 중히토류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히토류는 여전히 세계에서 중국이 99% 생산한다. 꼼짝마네 이거는. 그래서 의존도를 낮췄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사실 히토리 통제에 대한 건 아직 안 꺼냈거든요, 중국이. 근데 어제 오늘 일본에서 보도가 된 게 히토리가 안 들어온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화하진 않았는데 왜 안 들어오지? 수출이 안 된다. 왜 안 들어오지? 들어올 때가 지났는데. 원래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끊어버려요. 네. 그리고 아마 중국 그 나라의 좀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워낙에 그 국가기관의 힘이 세다 보니까 일반 민간 기업들이 국가기관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딱 그 문서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분위기만 약간 이상해도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출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보도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을 거고 일본은 나름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고 재기를 하려고 하는 판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영원히 이제 이류 국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카이치 사나이는 본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교, 경제, 안보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나섰는데 사실상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미래가 녹록치는 않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녹록지 않겠네요.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그리고 뒤에서 다룰 미국이라든가 왜 일본 편이 아닌 중국 편을 드는가가 좀 설명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네요. 이제 여기서 중국 편을 안 들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네. 일본은 뭘 해줄 수 있는데 어허.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일본은 이거 괜히 다카이치 사내가 까불었다가 나라를 아주 말아먹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번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사실 자국 내 전투기가 조준당하는데 유감이다라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기탱천의 정상이죠. 여기서 이제 그럼 다카이치는 목숨을 걸고 임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안 되지. 아직까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참고로 지금 대만도 지금 이번에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군인들이 없다. 거기도 지금 지금 그렇죠. 무슨 대만 라이징 칭통이 막 스시 먹방하면서 수산물 우리가 사줄게 일본 뭐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 병력을 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솔직히 남북한이 병력을 댈 수 있지 그 어디도 병력을 못 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쟁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아무래도 중국과의 오래된 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결착을 지으려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물러섬이 없는데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만약에 종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쪽 무대로 오면서 아무래도 한국 주변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한번 말씀 보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별명이 다카이치가 다까이지라고 다 까이지. 여기서 다 까인다고 해요. 다 까이는 거 맞네. 이거 뭐, 아유, 진짜. 자,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지난주에 제가 못 왔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우리나라에. 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네. 간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 넣어야지 자신들의 그 동북아 전략이 완성이 되니까 척이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행이긴 한데, 좀 그러네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